안녕하세요. 유학교육 전문기관 IB프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IB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2019년으로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년에는 갑자기 시험이 취소가 되었고 21년, 22년에서는 학교가 원활히 돌아가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서 IBO에서 시험 범위를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페이퍼를 없애준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받은 불이익을 도와주려는 노력을 보였었지요. 그렇지만 23년부터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23년에 DP2가 되거나 아니면 23년에 DP1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은 작년, 재작년에 졸업한 선배들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선배들의 조언을 너무 레퍼런스로 삼으면 안 된다. 나는 지금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너네 할 거 굉장히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라 기보다는 내가 지금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학업 계획을 세우셔야지 IB 과정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작년 8월쯤에 IBO에서 이제 23년부터는 원래대로 다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0년, 21년, 22년 공부하고 시험 쳤던 학생들이 수월하게 공부하고 시험을 쳤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공부하는 건 힘들고 할 거 언제나 많고 하긴 하죠. 하지만 이 IB 과정을 2009년 이후로 계속 지켜본 저로서는 다른 해에 비해서 20년, 21년, 22년 학생들은 졸업한 학생들은 공부할 범위 훨씬 적었고 적게는 30, 많게는 40%나 줄기도 했고 수학을 제외하고는요 줄기도 했고 점수도 꽤 잘 나왔다. 딴 때에 비하면 40점 이상 받는 게 파이널 점수로 40점 이상 받는 게 좀 수월한 편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IBO에서 그거 다 돌리겠다. 30% 줄이고 페이퍼 없앴던 거 다 돌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더 좀 잘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전에 21년, 22년 어떻게 시험 범위가 어떻게 줄었는가, 페이퍼 수가 어떻게 줄고 시험 시간이 얼마나 짧아졌는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이제 IB 과정을 시작하시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각 과목들, 그 그룹들이 점수가 어떻게, 파이널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채점되어지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nguage A, SL, 한국 학생들은 Language A, Korean이나 English 많이 듣죠. SL인 경우에는 여기 페이퍼 1이 35%, 그 다음에 페이퍼 2가 35%, IA, 영어인 경우에는, 랭귀지인 경우에는 IA가 IO입니다. 말하기 시험. 그게 30% 이렇게 됩니다. 21년, 22년에는, 페이퍼 1, 페이퍼 2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페이퍼 1은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텍스트입니다. 언센 텍스트 보고 애널라이즈하고 문제 푸는 것이고, 페이퍼 2는 학교에서 내가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문학 작품 2개를 비교 분석해서 그날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에 답을 쓰는 것이고요. IO는 말하기 시험인데 내가 배웠던 문학 작품 하나, 그 다음에 non-literature에서 어떤 부분을 떼와가지고 그거 2개 가지고 글로벌 이슈를 만들어서 말하기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21년, 22년에는 요 페이퍼 2가 없었어요. 페이퍼 2가 없었고 페이퍼 1과 IO로만 점수가 매겨졌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21년, 22년에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문학 작품을 내신에서만 공부 열심히 하고 파이널 시험 준비로는 사실 안 해도 됐었었죠. 그거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 다음에
IA에 대해서 채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IA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IB는 각 과목마다 IA라는 게 있어요. Internal Assessment, internally assess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매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고 IBO에서 그 중에 샘플 몇 개 뽑은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채점을 공정하게 했나 안 했나 확인만 거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모더레이트 된다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렇게 채점을 IA는 다 이렇게 모더레이트 되는 채점 방식을 따르고 있었었는데 21년, 22년에는 특이하게 다 IBO로 넘어갔어요. 이 IA들이 모두 다 IBO로 넘어가서 IBO에서 채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채점하는 점수는 뭐 요만큼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내신에는 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내 파이널 점수로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이제 안 하고 다시 원래대로 학교 선생님이 매긴 것을 그냥 몇 개만 검사하겠다.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채점이 되면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학교 선생님의 의견이 중요하고 뭐 IA는 사실 긴 short answer가 아니라 long answer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님의 의견 중요하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주시는 피드백 잘 듣고 그에 맞춰서 작성을 해나가거나 아니면 오늘 뭐 말하기를 해야 되거나 합니다. 그리고 language A, HL인 경우에는 뭐 한국 학생들은 하나 뭐 HL, language 중에 하나 HL로 많이 듣죠. 똑같이 paper 1, 35, paper 1, paper 2 있고요. 그 다음에 IO 있는데 IA로 말하기 이렇게 있는데 추가되는 것이 에세이가 하나 추가됩니다. 요거는 1200에서 1500자 에세이이고요. 누가 매기냐? 다 IBO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language B. 한국 학생들은 B를 선택하는 경우는 English B, HL을 많이 선택합니다. B, HL은 네 섹션이 다 있어요.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paper 1은 일단 지금 글쓰기고요. 그다음 paper 2는 reading과 listening이 들어가 있습니다. language B 역시 IO 있습니다. 말하기 시험 있습니다. 자, 요게 21년, 22년에는 paper 1, 2 다 살아돼 있었는데 시험 시간이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적었다는 뜻이고 특히 21년에는 아예 listening은 없었었습니다. 21년, 22년 language B English로 들은 경우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었었죠. 자, 그런데 23년부터는 다시 돌아온다. 점수 많아지고 문제수 많아지고 시험 시간 그대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IA는 학교 선생님이 채점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돌아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ndividuals and Society 보면은 사회 과목, 뭐 이콘, 비즈니스, 지오그래피, 글로벌 폴리틱스 등등 있는 거 그 부분은 시험 페이퍼 1 30%, 에세이인 경우에 페이퍼 2 40%, 그다음에 IA 30%를 차지합니다. 요것들이 21년, 22년에는 되게 시험 범위가 좀 적게 들었었고 시험 시간도 줄어들었었고 그 다음에 페이퍼 1, 페이퍼 2 비중이 조금 적고 IA 비중이 좀 컸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다 없어지고 원래 점수, 원래 문항수로 돌아오고 원래대로 30, 40, 30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HL인 경우에는 뭐 비슷한데요. 페이퍼 3가 포함됩니다. 페이퍼 1, 20, 2, 30, 3, 30, 그 다음에 IA는 20%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 올해는 23년 이코노믹스가 바뀐 실라버스로 처음 시험이 바뀐 실라버스 그리고 원래 돌아온 범위로 처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Science and Math는 간단히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cience의 경우에는 22년에는 옵션 파트 아예 빠졌었죠. 옵션 파트라고 따로 마지막에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었고요. 옵션이 빠졌기 때문에 Paper 3가 remove 됐었어요. Paper 3는 한 전체의 20% 정도 차지하는 시험입니다. 사이언스의 경우에 Paper 1 30, Paper 2 30, Paper 3 20, IA 20 이렇게 시험 범위가 비중이 되고요. 이제 23년부터는 옵션 파트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학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랩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비중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과학인 경우에는, 사회인 경우에는 아예 뭐 집에서 작성하고 할 수 있지만 과학인 경우에는 실험을 바탕으로 IA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22년에 학교 못 가는 경우를 고려해서 IA에 대해서도 약간 관대한 편이었는데 그게 과연 그만큼 관대하게 남아있을까? 관대하면 좋겠지만 는 의문이 듭니다. 자, 매스인 경우에는 선배들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매스인 경우에는 22년에 처음 실러버스 바뀌고 뭐 시험 치러왔고 그거는 그대로 범위 줄이지 않았습니다. 범위도 줄이지 않았고 시험 뭐 시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매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학생들이 힘들게 HR 듣는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23년 IB 어떻게 바뀌는가? 23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30%, 40% 범위 빠졌던 것들 다시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이 지금 줄어든 범위에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조금 적응이 되었을 텐데 다시 이렇게 많아진 범위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변하고 처음 시험을 치르는 23년 학생들이 조금 고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높은 프로버빌리티로 23년 학생들은 지금처럼 42, 3, 4, 5를 많이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들은 이 정도 이 정도 했는데 40 몇 점 막 잘 받던데 나는 왜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42, 3, 4, 5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수년 전에 이런 변화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43, 4, 5 받으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지금도 역시 그렇게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점수가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분리하는 데는 조금 실패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범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중상위권에 머무는 학생들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시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41.2점 받으면 연세대 좋은과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 치는 학생들, 23년에 시험을 볼 학생들, DP2가 될 학생들 또는 이제 시작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 이제 지금 점수가 나올 학생들 또는 작년에 점수 받은 학생들을 너무 레퍼런스를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 잘 인지를 하시고 IB는 쉽지 않은 공부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 오늘도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